안녕하세요. 백내의 송영주입니다. 고3 모의고사 이제 처음 봤을 텐데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이제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풀이를 좀 맡았고, 그 다음 미적분 이제 문제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본인만의 약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완해 가야 될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26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 식이 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직후항과 직전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하죠. 얘는 아마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차가 A1 더하기 2니까 우리는 AN을 A1 더하기 2에 N 그리고 첫 번째 항이 A1인 건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2, 1을 대입했을 때 A1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요 1차식을 가지고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N 빼기 N이니까 여기는 A1 더하기 1 N 더하기 1 빼기 2니까 빼기 1 두 배 해서 더하기 N 할 거니까 2A1 더하기 5 N 그 다음 빼기 2 이거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고요. N에 대해 개수가 지금 N에 대한 개수가 얘와 얘니까 얘는 필요 없죠. 이게 지금 몇이다? 이게 지금 3인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A1 구할 수 있죠? A1은 풀어볼게요. 2A1 더하기 5가 3A1 더하기 3이니까 A1이 2네요. 그럼 이제 AN을 실제로 구할 수 있겠다. AN은 4N-2인 등차 수열이다. 우리가 구하는 A의 10은 38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27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다 나와서 아마 AN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첫째 항이 3, 공차가 3이니까 3N인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지금 어떤 수열의 합이죠. 근데 우린 BN을 구하고 싶으니까 요 수열의 합에서 BN, 정확히 BN 제곱을 구하려고 L을 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SN 빼기 S의 N-1을 하면 그게 뭐다? 그게 AN, BN의 제곱이다. 해보시면 N의 세제곱 빼기 N-1의 세제곱 그 다음 빼기 N 빼기 더하기 N-1 3은 어차피 두 번 뺄 거니까 날아가겠죠? 이걸 정리해 보시면 3n의 N-1인 거를 쉽게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AN이 3n이었으니까 얘를 약분까지 하고 보면 결국 BN은 뭐다? BN은 BN 제곱이죠. BN 제곱은 N-1이고 BN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N-1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거 한번 볼게요. 우린 BN과 B의 2N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구했으니까 미리 B의 2N을 구해보시면 2N-1이죠.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할 극한은 리미트 얘는 3N 요거 두 개 곱할 거니까 곱해보시면 루트 N-1의 2N-1인 걸 알 수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최고차항은 1차 마찬가지 1차 그럼 개수를 구해보시면 루트 2 분의 3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문제 좀 기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직선이 있고요. 곡선이 있고 걔의 교점을 AN, BN이라고 하고 다시 거기에 원이 있고 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점과 이 점으로 삼각형 넓이를 만들고 P가 이 원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계속 바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클 때를 PN이라고 하고 그때 넓이를 SN이라고 해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네요. 결국 P가 어디 있을 때 넓이가 제일 크냐를 확인해 봅시다. 자, 해볼게요. 요렇게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요렇게 직선이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를 AN, 여기를 BN 이라고 할게. 그러면 요놈의 좌표, 이놈의 좌표를 구해야 될 텐데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 2nx고 여기서 조금만 머리 쓰면 이게 완전 제곱식인 게 보이나요? 그럼 여기서 x-n의 제곱이 1이니까 x는 n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 좌표가 n-1이고 여기 좌표가 n 플러스 1이겠네. 그러면 요 거리가 2인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x의 길이가 2n이니까 요 높이가 4n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4n제곱 더하기 1의 2배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이제 요렇게 지금 AN이 있고 BN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길이가 2배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중심은 2,0이고요. 반지름은 1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제 P가 돌아다닐 텐데 우리는 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인 순간을 구하고 싶은 거죠. 보다시피 요 길이가 항상 고정돼 있으니 P에서부터 AN, BN, 선분 AN, BN 혹은 직선 AN, BN에 이르는 거리가 제일 클수록 넓이는 커지겠죠. 높이가 제일 클 때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요 원위의 점에서 이 직선 아까 직선 얘는 y는 2nx죠. 제일 멀리 떨어진 점이 어떻게 구하죠? 아마도 이렇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얼마큼 더 추가시켜 반지름을 더 추가시킬 때가 가장 클 때겠네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높이가 제일 클 때를 봅시다. 그러면 루트 4n제곱 더하기 1분의 2,0을 대입하면 4n 빼기 0인데 절대값을 씌워도 양수니까 그냥 벗겨지고 그 다음에 까먹으면 안 되죠. 더하기 1을 꼭 하셔야겠죠. 이게 최대일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얘와 얘를 곱해서 구한 넓이가 가장 큰 값이죠. 얘 곱하기 2분의 1 할 거니까 4n 더하기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인 걸 알 수 있죠. 이제 리미트 n분의 sn이 리미트 n분의 4n 더하기 루트 4n제곱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1차 개수 몇이에요? 개수비는 6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29번 볼게요. 전형적인 수열의 극한인데 도형이 활용되어 있는 꼴이죠.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에요. 즉,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건데 특징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의 x좌표랑 y좌표, 아마 y좌표가 우리가 구하는 Rn일 텐데 x좌표만 잘 구할 수 있으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든 혹은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반지름의 길이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요 놈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t, f t, ft라고 줄게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은 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t분의 ft가 f't랑 같다는 걸 쓸 거고 그러면 t 곱해서 정리하면 n 세제곱분의 4t의 세제곱 더하기 1이 n 세제곱분의 12t의 세제곱인 걸 알 수 있죠. 정리하시면
t가 2분의 n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pn의 좌표는 정확히 2분의 n, 대입하시면 2분의 3인 것도 구할 수 있죠. 자, 지금 쓸게요. 2분의 n, 2분의 3이에요. 물론 lnx도 구할 수 있는데 y는 n분의 3x인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테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x좌표만 구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요 접선과 이놈이 동시 접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다 라고 할 수 있죠. 즉 여기 길이도 5pn이에요. 요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얘는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즉 여기의 좌표가 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rn이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그게 rn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3x-ny는 0과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rn 요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rn은 루트 9 더하기 n 제곱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해서 뺄 거니까 2분의 3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rn의 n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어떻게 풀 수 있냐? 지금 요 점의 좌표는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점에다가 이 x랑 y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와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얘가 더 큰 거를 알 수 있죠. 즉 rn보다 요 놈이 더 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니까 양수인 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벗겨서 정리하면 rn 넘어가서 rn이 n 더하기 1이니까 아니네요. 이걸 곱한 다음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n 더하기 루트 9 더하기 n 제곱 요거의 rn이 2분의 3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rn을 구했어요. 조금 복잡한데 2배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더하기 9 계산 조심하시고요. 3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9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4rn-3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4rn-3은 4배를 할 거니까 약분되면서 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여기가 룩 6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나요?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요 놈을 곱해서 정리할 건데, 그러면은 3으로 묶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인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여기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미리 여기다 쓸게요. 유리화를 좀 해주면 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의 전체 제곱 거기에 3에다가 이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27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구할 n제곱의 4rn-3은 여기 n제곱 있죠? 여기도 제곱 있으니까 27을 빼서 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 분의 n의 전체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리고 1차 1차고 개수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27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0을 곱하면 답이 270이 나오겠네요. 자, 또 29번이에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풀까 하는데요. 아까 풀이가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RN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이 직선의 길이가 n분의 3인 걸 이용해서 여기를 세타라고 정의하면 우리는 이게 탄젠트 세타가 n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PN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다시 중심에서 이 노란색 수선에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높이가 2분의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RN이고요. 얘는 RN의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이라는 놈이 RN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고 RN이 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3인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코사인 세타는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n인 거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4rn 마이너스 3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가 4를 곱해서 3을 뺄 거니까 3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정리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그냥 뺄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거기에다가 3을 곱한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코사인 값을 다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3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n 1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n이 나오고 분모 분자에 n제곱 더하기 9를 루트 n제곱 더하기 9를 곱해주면 3 곱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 해서 아까와 같은 식이 유도가 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엔 어떻게 했다고요? 요 기울기가 세타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가 n분의 3인 걸 이용해서 세타라 정의하면 그놈으로 RN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30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차 함수가 있어도 우리 요놈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되는 함수죠. 그래서 조금 작지만 한번 써볼게요. 얘가 뭐 공비라고 할 수 있으니까 n분의 x가 1보다 작으면 참고로 x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씌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x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n분의 x가 1보다 크면 이번에는 fx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n분의 x가 1이면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2분의 1에 fm 더하기 m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가 m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요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언제? x가 m이란 놈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요 gx가 일단 뭐 미분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x가 어디서 m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x는 m에서 연속부터 돼야죠. 여기다가 m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m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m을 대입하면 같아야 되기 때문에 fm이 몇인 걸 알 수 있다? m인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x는 m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를 해야 되죠. 그럼 얘를 미분한 거랑 얘를 미분한 거에서 m에서의 위치가 같아야 되죠. 즉 f'm이 1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m에 대한 식을 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차항계수는 1인 3차 함수고요. 여기서 fx를 어디까지는 우리가 한번 써보자. x-m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x-m의 제곱,
그 다음에 x-m 더하기 m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m을 대입하면은 m 나오고 미분에서 m을 대입하면 1 나오고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이런 형식으로 fx를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a와 m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 그래프까지 통틀어서 한번 그래프로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렇게 x축이 있으면 지금 요렇게 처음에는 요런 식으로 가다가 m까지 가는 거죠. y는 x죠. 그 다음에 이제 m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접하면서 3차 함수가 그려지겠네요.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 가조건의 마지막을 보시면 m 플러스 1에서 뭐하고 있다? 미분계수가 음수다. 즉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3차 함수가 지금 m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m 플러스에서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중에 어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물론 요 극소값이 지금 x축 위에 있을지 x축에 있을지 더 아래에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나조건까지 볼게요. 나조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조건은 gx, g의 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이건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요 방정식의 근 중에 무슨 근? 자연수 근이 몇 개 있다? 총 3개 있다. 그러면 gx가 0인 근과 g의 x 더하기 1은 0인 근, 요 두 개의 전체 자연수근이 3개란 뜻이죠. 아, 그러면 지금 요게 gx의 그래프인데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아, 그럼 선생님이 그림 잘못 그렸네요. 요거를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볼게. 어떻게? 아마도 3차 함수가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두 개인지 알 수 있나요? 만약에 얘의 근이 한 개밖에 없다면 얘의 근도 한 개밖에 없는 거고 얘의 근도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 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요 두 개의 근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 근이 돼야 하죠. 하나만 자연수면 얘도 하나만 자연수근, 하나만 자연수근이니까 마찬가지 세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두 개가 전부 다 자연수근이면 얘도 자연수근이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어요. 그럼 네 개 있는데 어떻게 세 개가 되죠? 하나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요 놈 두 놈은 요 근 간격인 1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m 더하기 p도 자연수겠죠? 여길 m 더하기 p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그럼 한번 써보자. 얘 같은 경우는 x가 m일 때와 m 플러스 p일 때와 x가 m 플러스 p 플러스 1일 때 두 개의 근을 갖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m 더하기 p 마이너스 1과 x는 m 더하기 p를 가지니까 하나, 둘, 세 개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 근과 근 사이의 간격이 1인 자연수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m도 구하고 p도 구하고 a도 구할지를 좀 따져봐야겠네요. 지금 이제 다조건 한번 볼게요. 다조건은 gl하고 gl 더하기 1인데 얘가 더 크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하고 있다. 그런 L의 개수가 3개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와보세요. 지금 여기 부분은 이제 3차 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연수를 찍어도 그 다음 게 크죠. 근데 지금 여기 세모라고 할게요. 여기는 한 칸 차이인데 같아요. 저 부등식의 근이죠.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그 다음은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은 얘가 되겠죠. 더 이상 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야? 더 이상 근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m 더하기 1에서 미분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 한 놈이 m 더하기 1겠죠. 얘가 m 더하기 1인지는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점하고 이 별하고의 관계인데 이게 더 커서 이거는 저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을지 아니면 더 작아서 부등식을 만족할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잡을 거예요. 어떻게? 이 노란색 케이스는 뭐냐? 별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고 여기가 m인데 그 다음이니까 여기 m 더하기 1, m 더하기 2, 이게 m 더하기 2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m 플러스 p가 m 더하기 2인 경우, 즉 p가 2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이 녹색처럼 요게 첫 번째 근, 그 다음은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니까 m 더하기 1, m 더하기 2, 여기 m 더하기 3인 거죠. 그래서 m 더하기 p가 m 더하기 3인 경우, p가 몇인 경우예요? 3인 경우죠. 그럼 이제 p 값은 두 개의 케이스로 구했으니 m과 a를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노란색 보여요? 노란색 fx 썼던 거 보여요? 여기다가 m 플러스 p와 m 플러스 p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둘 다 0이 됩니다. 식을 두 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m 더하기 2와 m 더하기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 더하기 m 얘가 0이고요. m 더하기 3을 대입하면 27 더하기 9a 더하기 3 더하기 m이 0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 좀 해보시면 얘는 4a 더하기 m이 m 더하기 10이 0이고요. 얘는 9a 더하기 m 더하기 30이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과 m 값을 구할 수 있죠. a를 구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4고 m이 6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한번 해보면요. m 플러스 p가 m 더하기 3이니까 m 더하기 3을 대입한 것과 m 더하기 4를 대입한 게 0이 되겠죠. 그래서 27 더하기 9a 더하기 3 더하기 m이 0과 64 더하기 16a 더하기 4 더하기 m이 0이에요. 근데 여기서 m 값을 구해보시면 안타깝지만 m은 뭐가 아니다? m은 자연수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a 값과 m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냐? x-6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6의 제곱 더하기 x인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g의 12값은 f의 12값과 마찬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84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 미적분을 전부 다 아니고 대부분의 문항을 풀이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잘해서 이 미적분을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잘 풀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못 봤더라도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보완할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시면 아마 이제 수능까지 같이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생했습니다.